네, 보이시나요? 네, 네. 제2형 당뇨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한 생분해 에피디다이멀 아디포스 티슈 mulgan 스캐폴드 개발 연구에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실험 진행, 실험 결과, 차후 계획 순의 발표입니다. 연구 배경으로는 제2형 당뇨, 현이식의 문제점, 지방세포, 타겟세포, 자가지방세포 이식, 생체 재료 연구의 목표 파일럿 스터디가 있습니다. 이형 당뇨는 비만 상태에서는 지방세포가 비대화 증식하며 기능이 변하고 이로 인해 호르몬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되어 인슐린 저항성이 초래됩니다. 또한 지방세포와 근육세포의 세포 표면적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췌장에 이상이 생기거나 지방세포의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긴 경우 체내의 당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있는 방법으로는 한 번 기능이 망가진 장기의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턴오버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당뇨에 걸린 지방세포를 건강한 지방세포로 바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인공장기 구조체를 이식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먼저 현 이식 방식에는 각각의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타가 이식의 경우 면역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 하며 그로 인해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은 분화되는 세포 중 정상 세포를 골라내기 힘들고 높은 비용과 윤리적 문제가 존재하여 활용이 제한됩니다. 자가 이식은 면역학적 거부 반응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식 가능한 장기에 제한이 있으며 필요한 세포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배양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공장기로서 구조체를 이용하여 자가지방세포 이식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건강한 지방세포는 서로 밀착하여 균형 잡힌 구조를 이루는 반면 당뇨병이 있는 경우 지방세포 간의 염증이 존재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염증은 지방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당뇨에 걸린 지방세포 중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세포만을 분리하여 배양할 경우 해당 지방세포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지방세포의 환경 조절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저희의 최종 목표는 이렇게 배양하여 정상이 된 지방세포를 내시경 수술의 최대 크기인 10mm, 10mm 사이즈에 맞춰 제작한 구조체에 시딩하여 이식하는 것입니다. 제2형 당뇨의 지방세포를 타겟세포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뇨가 있는 경우 전체 대사의 약 80%는 지방세포에서 20%는 근육에서 이루어집니다. 지방은 근육 조직보다 주로 부피가 큰 복부에 집중적으로 축적되어 이로 인해 실험에 활용할 수 있는 지방세포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예은 학생, 두, 이거 네? 그 화이트 아디포스 티슈예요. 이거 브라운이 아니고 그거를 꼭 언급해 주세요. 네. 응. 두 번째로 지방세포는 흡입 또는 외과적 절제를 통해 제거하더라도 다른 세포에 비해 신체에 미치는 부담이나 손상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식 수술보다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어 지방세포를 주요 타겟세포로 선정하였습니다. 자가지방세포 이식 실험을 하기 위해 인공장기로서 구조체를 체내에 이식할 것입니다. 단순히 세포를 이식하는 경우 충분한 생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외과적 봉합 등의 추가적인 조치 없이 안정적인 정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생착을 유도하기 위해
자가지방세포 이식 실험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가세포가 장기에 융합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절하여 거부 반응 없이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면 공여자가 면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구조체 재료로 일반적인 플라스틱을 사용할 경우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생체에 적용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PP, PET, PVC 등의 합성 고분자는 체내에서 생분해되지 않으며 장기적인 염증 반응이나 이물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PLA, PGA, PBTPA와 같은 생분해성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은 학생, 그 생분해성 물질이 정확히 뭐예요? 제가 설명했죠. 정확히 생분해성이 뭐예요? 체내에서 분해될 수 있는 물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분해되는데? 어, 이게, 이거에 따라서 다른데, 재료에 따라서 보통 그러니까, 다수분해? 그거하고 또 어떻게 분해돼요? 분해되는 방법이, 디그레데이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젖산 발효? 그러니까 그게 젖산 발효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음, 내가 설명했을 텐데, 단순히, 그, 하이드로라이즈 돼가지고, 분해돼가지고, 체내 클리어링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그 자체로 메타볼라이즈 돼서, 세포 내 메타볼라이즈로 돼서, 그 다음에 에너지원을 쓰여서 분해되는 경우도 있고, 네. 내가 몇 가지 예를 전에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나요? 세포 대사통에서 젖산 발효, 그리고 그러니까 수화작용? 그게 이렇게였던 것 같아요. 소화라고 보기는 이제 메타볼라이즈하고 다이제스션하고 좀 의미가 좀 틀리긴 한데, 물론 소소에 따라서 분해되는 건데, 이거는 그 다이제스션 같은 경우는 아예 저기 위에서 분해되는 거고, 이거 디그레데이션 같은 경우, 디그레이더블 메타볼리즘은 메타볼라이즈 되는 거는 세포로 이제 작용해서 분해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거기서 세포 내에서 소화돼서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걸로 내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역할이요? 음. 그래서 내가 PLA 관련해가지고, 락틱 액시드 같은 경우는 이걸 쓰면 문제가 좀 있다고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나? 전에? 젖산 아, 발효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체내 젖산 발효되면 그렇던 어떻게 돼? 젖산 발효되나? 응. 네, 저 이것도 설명했을 텐데.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음. 자, 젖산 발효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요? 젖산 발효가 왜 일어나? 무산소, 그러니까 그게 무산소 운동인데 그게 어디서 많이 제일 일어나요? 어, 근육에서요. 근육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 저기 하는 에너지 쓰는 게 급속하게 에너지 쓰려고 해서 적사발은 일어나는 건데 네. 그거하고 좀 의미가 틀리긴 한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 갑자기 저 동물 실험했을 때 PLA 있었을 때 실제 이식했을 때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고 아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PLA 때문에, 그러니까 PLA 써볼 건데 네. 어차피 이식할 때 쓰긴 써볼 텐데 한번 하면 이제 그 젖산마루 때문에 염증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들고 있어요. 어차피 복강에다 하는 거니까. 음, 예, 다음 거 해보세요. 네. 음, 네. 이러한 생분해성 재료는 체내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해되므로 지방세포가 지방 조직에 안정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몸에 해롭지 않은 생체재료를 활용한 구조체를 제작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입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당뇨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지방세포를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양 과정을 통해 정상 기능을 되찾은 지방세포를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도록 생체 구조체에
시딩하여 이식하는 방법을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체내에서 안전하게 분해되는 생분해성 재료를 활용한 구조체를 제작하여 생분해성에 대한 시간을 조절하여 융합되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세포가 안정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네, 유도합니다. 이번 연구의 첫 번째 파일럿 스터디에서는 TNA를 기반으로 한 구조체의 생분해 특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PLA는 가장 널리 알려진 생분해성 재료로 초기 실험에서는 이 재료를 활용한 구조체를 제작한 후 PBS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PBS는 체액과 유사한 인산 완충 용액으로 영양소나 성장 인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pH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체내 환경을 모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PLA 구조체가 실제 생리학적 환경에서 분해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잠깐만, PBS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셀린버터? 그러니까 그게 뭐, 그게 어떤 건데? 체내에서 왜 그 동일한 환경이라고 왜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들어가 있어? 음,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 아닌가요? 인산?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이야? 인산? 염화나트륨이 뭔데요? 어, 뭐냐고요?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뭔데? 염화나트륨 식염수? 그러니까 그게 약간 뭔데? 수액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뭔다고 뭐냐고 염화나트륨이 뭐냐고. 염화나트륨이 뭐냐고요?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뭔데? 음, 자, 모르겠어요. 체액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체액의 가장 기본적인 거. 체액의 가장 기본적으로. 음, 음, 모르겠어요. 자, 물어볼게. 우리 몸에 그냥 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리는? 음, 완충 역할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데? 체내 그냥 일반 압이 물을 올라가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체내 pH가 안 맞나요? 음, 자, 삼투압 들어봤어요? 뭔지? 네. 그 삼투압 현상에서 세포를 그냥 일반 물에 그냥 그 DW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네? 그냥 물을 우리 이중으로 한 저기 뭐였지? DW에 그 물에다가 순수한 물에다 집어넣으면 세포 어떻게 돼요? 터져요. 자, 왜 터져? 압이 높아져서. 응? 왜 세포 터, 팽창해서. 그러니까 왜 팽창하는데? 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팽창하는 거야? 농도? 그러니까 농도, 뭐의 농도? 염화나트륨? 그러니까 자, 그 얼마 정도 돼요? 농도가. 체내 음, 염화나트륨 농도가요? 음. 음, 체내 염화나트륨 농도? 0.9.
보통 0.7%에서 0.9% 사이인데, 자, 내가 물어봤잖아. PBS가 왜 필요하냐? PBS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 pH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소금의 농도, NaCl 농도가 제일 중요하지.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됐어? 너무 많으면 세포 쫄아들고, 너무 적으면 세포 터지고, 일정하게 농도 맞춰서 그래야지 그 농도에 맞춰서 나머지 영양물질 넣어야지 제대로 이제 세포가 살아남는데 PBS 내가 그랬잖아. PBS 환경이 왜 그러냐? 염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팽창이나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PBS를 먼저 넣은 거예요. 괜히 PBS 넣은 거 아니야.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그러니까 설정을 최대로 맞춰놓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자체가 터지지 않는 터지거나 쪼그라들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PBS 한 거야. 네. 다음. 음, 네. 그래서 실제 생리학적 환경에서 분해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에 본격적인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DMEM 및 PBS 환경에서 PLA 스캐폴드의 블랭크 테스트를 수행하여 스캐폴드 밀도에 따른 분해 양상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록 논문을 제출하고 포스터 발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험은 PLA 외에도 다른 생분해성 물질들이 동일하게 분해되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실험 시 사용하는 DMEM과 RPMI 1640 배지에서 블랭크 테스트를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고 디그레데이션을 확인하였습니다. 추후에는 민식셀을 포함한 다양한 세포주에서 실제로 분해가 잘 이루어지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자, 잠깐만. 저 슬라이드. 자, 저기 어떻게 분석했어? 그래프? 어떻게 그래프 분석했어? 그래프,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어, 그래프가? 이거 셀마다 구조체를 저희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음. 구멍 크기 사이즈를 주차별로 나눠서 재서 그래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저렇게 나온 게 뭘 한 거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 화살표가 위에 있고 없고 이렇게 나왔잖아. 그게 뭔 값을 이렇게 나온 거야? 무슨 값이야? 편차?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래프를 만들었어? 음, 이 그래프요? 음, 잠시만요. 음. 근데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우리 하기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네. 다른 것도 다 동일하게 그 데이터 적으라고 했어. 어떻게 만든 거야? 얘 왜 편차값하고 바하 그래프하고 뭔 차이야? 이게 뭐의 그 그, 그래프 자체가 뭐에 대한 그 편차값이야? 구멍 사이즈가 저희가 그 측정을 따로, 뭐지? 다른 데에서 정확하게 잰 값이 아니라서 오차가 날 수 있다 같은 거 아닌가요? 자, 그림 저기 보면 저기 왼쪽 그림 보면 저쪽에서 네. 녹색 디그레이데이션 패턴이 있잖아.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점점 구멍이 벌어지는 게 보이죠? 네, 예, 녹색. 자, 그러면 그 디그레이데이션 될 때마다 구멍이 넓어져 안 넓어져요? 넓어져요. 넓어지지. 자, 우리 저기 하는 거 위치가 넓어지는 게 그 수치가 일정하지 않아. 일정하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이걸 어떻게 그래프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아, 이게 구멍이 형태가 없어지는 것도 있어서 얘네 오차를 넣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만들었냐고, 이거를. 그래프를요? 음. 자, 이 바 그래프 값이 뭐야? 구멍에 뭐야? 개수! 자, 그 다음에, 구멍의 개수!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편차값 있는 건 뭐야? 편차값 있는 거는
개수가 합쳐진 것들인가? 자, 저거는 사이즈가 넓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네. 사이즈별로 하나하나씩 그 한 다음에 그 평균값에 대한 편차값을 낸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아, 그지? 이 바가요? 바하고 그 편차값은 전체 그 미인 발류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저기 미인 발류 즉 그 평균값에 대한 그 표준 편차값이야. 평균값에 대한 표준 표준 편차. 편차값. 그래야지 이게 얼만큼 그 사이즈 저기 다른지 안 다른지 를 볼 수 있잖아. 네. 그리고 이거 그 그래프가 좀 넓긴 하지만 그 같이 보여주는 이유가 수치만으로도 실제 그 녹는 게 잘 보이지 않아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고 내가 전에 얘기했었잖아. 아, 그냥 여기에 있는 그래프만으로는 잘 안 그래프만으로는 보여서. 설명이 힘들어서 그림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네. 이렇게 녹는 거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편차값이 그 구멍의 사이즈나 크기나 사이즈가 이렇게 돼서 실제로 평균값과 거기에 대한 편차값이 이렇게 돼서 실제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내가 해가지고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음. 그 그래프 어떻게 만드는지 하고 그걸 좀 그 분석을 해가지고 해야지 의미가 이게 그냥 그래프하고 사진만 보여주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설명을 안다면 네. 자 다음 음, 그래서, 네. 음. 추후에는 민식스 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세포주에서 실제로 분해가 잘 이루어지는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실험 진행은 민식스셀과 3T3L1 아디포사이트의 공동 배양, 배양세포 필름 성분, 그리고 민식스-B 3T3L1 피브로블라스트와 배양 조건이 있습니다. 민식스 세포와 3T3L1 아디포사이트의 포컬처 기법을 이용하여 체내의 당 배사를 할 수 있는 동일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 전 단계로 제공했던 구조체 폴리머인 PLGA 및 PBTPA의 디그레데이션 경향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식스셀은 포도당 농도에 따라 인슐린 분비하는 기능이 있는 포도당 농도 의존적 인슐린 분비세포입니다. 물론 인비보 베타세포보다 반응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정상 베타세포와 유사하게 포도당을 감지한 후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따라서 제2형 당뇨병 연구에서 인슐린 분비 조절 및 인슐린 저항성 연구에 주로 쓰이는 세포입니다. 저희 연구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여 실제 구조체가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민식스셀로 저희의 주세포로 사용하였습니다. PLA는 젖산을 원료로 한 고분자로 생분해가 가능하여 의료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고분자의 큰 특징은 가수분해와 생분해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밀도에 따라 분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해 메커니즘은 두 가지 주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수화 작용으로 인해 PLA가 분해되며, 둘째로는 세포 대사에 의한 젖산 발효가 일어나면서 분해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PLA는 생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되어 이식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PLA로 다양한 밀도의 스캐폴드를 제작하여 각기 다른 밀도의 스캐폴드가 서로 다른 속도로 분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LA와 PGA의 공중합체로 이들의 비율에 따라 분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글리콜산의 비율이 높을수록 분해 속도가 빠릅니다. 이는 물에 의해 에스터 결합이 끊어지며 젖산과 글리콜산으로 가수분해됩니다. 실험에 사용한 PLG 필름은 연세대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PLG 1g, 에틸 아세테이트 15ml를 솔번트로 사용하나 PLG 필름을 제작하는 과정 중과 이후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모두 증발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구조체 자체는 100% PLG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PBTPA 또한 생분해성 고분자로 주로 폴리에스터 계열의 고분자입니다. 이는 에스터 결합을 포함하고 있어 생체 내에서 분해가 가능합니다. DMEM은 세포 및 조직 배양으로 이용되는 배지 중 부착성 세포에 가장 적합한 기본 배지로
지방세포 민식드셀 대형 시 사용합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 세포와 췌장 베타 세포를 모방하는 세포에 이용됩니다. RPMI1640은 3T3L1 섬유화세포 세포 배양 배치로 3T3L1 지방세포 분할을 위한 전구세포와 인슐린 반응세포에 이용됩니다. 연세대에서 제공한 구조체 복합체인 PAGA 및 PBTPA가 다양한 배양액에서 조건에 따라 디그레데이션에 대한 경향을 관찰한 실험에 대한 배양 조건입니다. 아, 잠깐만. PLA 외, 네, 잠깐만. 그 DMEM 우리 미디어 쓴 조건이 뭐 어떻게 돼 있죠? 여기요? DMEM. 미디어를 쓴 조건이요? 우리 그 이게 좀 특이한데? MEM하고 좀 틀려서 어떤 조건이에요? 음, DMEM의 가장 네? 큰 그게 뭐지? 가장 큰 특징이요? 음, MEM이랑 다른? 음. 뭐가 많이 들어있어? 포도당? 그리고 이거 뭘 썼지? 저희가 쓴 DMEM이요? 음. 뭐가 더 첨가됐을 텐데? 다른 것보다? 비타민? 아니지. L글루타민? 그거 말고.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 우리 맨날 이 미디어 만들 때 넣는, 지금 뭐, 처음에 넣었는데 네. 잊어버렸어. 뭔지 뭐, 이거 두 개잖아, 두 개. 페니실린이랑 FBS? 페니실린은 그 어떤 미디어를 해도 넣는 거고, 뭐가 들어가요? 우리 뭐 썼어? FBS는 아니죠. FBS야. 또, 아, FBS? 그 다음에 또, FBS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애들 다 굶어 죽을 거 아니야. 또, 네. 또, 이거 우리 저기 주문할 때 레디메이드로 확인했지만 뭐가 들어간 걸로 쓰는지 확인 안 했어요? 아마 전에 썼던 우리 전에 했던 거는 파우더 할 때는 고, 이거 다 맞춰서 했지만 다 지금 다 그 나중에 pH 맞출 때 집어넣었지만 이거는 이게 들어있잖아. 뭐야? 아, 그때 만들 때 넣었는데? 근데 저희 처음에 FBS 안 넣었는데? 그러니까 FBS 그 미디어 만들었을 때 우리가 보통 넣는 게 뭐가 있어? 우리 이거 주문할 때 꼭 이거 플러스해서 주문하잖아. 뭐야? 음? FBS랑 저희가 따로 넣어요? 지금도? 지금도 우리 그거 주문하고 있어. 따로 넣는 거. 페니실린 아니라고 하셨죠? 페니실린은 어떤 미디어에도 우리 그 브랭크 미디어에도 페니실린은 넣고 당연히 그럼 뭐 넣지 또? 소디움 파이루베이트 우리 넣고 하잖아. 이거는 저희가 지금 DMEM에 그걸 넣고 해요? 그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파우더로 만들었을 때는 거기다 pH 맞추면서 소디움 파이브레이트 넣고 오토크레이브 시켰잖아. 그 다음부터 계속 문제 생기니까 우리 뭐 했어? 소디움 파이브레이트 있는 거 레디메이드를 아예 주문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 넣기 귀찮다고. 아, 기억 안 나? 기억나요. 자, 다음. 음, 배양 조건인데요. PLA 외에도 다른 생분해성 물질들이 실제 실험 시 사용하는 DMEM과 RPMI1640에서도 동일하게 분해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배양은 식스엘 플레이트에서 이루어졌으며 3일 주기로 배지를 교체하였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는 DMEM과 PBS에서 배양한 PLGA
DMEM과 PBS에서 배양한 PBTPA, DMEM과 PBS, RPMI 1640과 PBS에서 배양한 PLGA입니다. 이거 PBTPA예요. 실험 결과는 엣지 디그레데이션, pH 변화, 크기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DMEM과 PBS에서 배양한 PLGA의 결과입니다. PLGA는 실험 진행한 지 일주 이내에 구조체 내로 배양액이 빠르게 흡수됨을 알 수 있었고, 샘플에 따라서 흡수된 만큼 그 크기도 증가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그레데이션을 관찰하기 위해 구조체의 끝을 확인해 본 결과는 각 구조체의 배양액이 흡수됨에 따라 투명한 구조체가 흰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를 상수계수로 변환하여 실제 크기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PLGA 구조체의 부피 변화로 인해 그 크기가 증가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DMEM과 밑에 잠깐만 그 왜 이렇게 그래프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을 해야지. 이게 PBT요? 왜 사이즈가 올라갔다가 왜 다시 줄어들었는지 그걸 이유를 설명해야지. 아, 근데 원래 육안으로 봤을 때는 끝까지 그 크기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재는 게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지. 자, 왜 줄어들었겠어? 커졌다가. 분해돼서, 그러니까, 커졌다가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음, 투명한 구조체가 배양액을 흡수하면서 하얘졌잖아요. 그치? 네. 그랬다가 이게 이제 분해되면서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야지. 처음에 있다가 그 수분을 그 미디어를 흡수하면서 팽창됐다가 이게 디그레데이션 되면서 그 사이즈가 작아졌다. 이걸 설명해야지. 그래야지 그래프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할 수 있지. 이거를 앞에 넣을 게 아니라 뒤에 넣어야 되는 내용이었네요. 수정하겠습니다. 그걸 설명하지 않으면은 뭔 그림을 이거 보고 뭔 크기 변화하는지 뭐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잖아. 네. 다음. 다음은 DMEM과 PBS에서 배양한 PBTPA 결과입니다. PBTPA의 경우 PLGA와 상당히 다른 구조체의 디그레데이션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PLGA와는 다르게 PBTPA는 구조체로 배양액의 흡수가 느리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고, 초반에 저희가 그 배양하는 DMEM 배지에 페니실린을 안 넣고 배양하였더니 컨탐이 나서 pH가 초반에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잠깐만. 네, 뒤쪽에 그걸 데이 1하고 데이 네네. 25하고 차이를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 봐서는 그냥 그림만 뭐 둥둥 띄워놓은 건데 지금 보면은 지금 성의가 끼워서 그러는데 지금 1일하고 25일하고 차이가 뭐야? 얘네가 앞에 PLG는 일주 이내에 배양액이 흡수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느리게 배양이 흡수돼서 초반에는 투명했었는데 한 한 달 정도? 4주 정도 뒤에는 얘네도 배양액을 흡수해서 필름이 뿌해진 거. 그러니까 음, 그거를 화살표로 보여줘야지. 이렇게 그림만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 1 맨 위에 있는 웰 있잖아. 잠깐만. 네네네. 저기 네. 보면 데이 위에 투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지? 이걸 투명한 거 체크하고, 그하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25일 딱 음, 보면 첫 번째 웰에 그 색깔 변한 거 네, 보이지? 하얗게 네. 떴잖아.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그림만 둥둥 띄워놓으면 보는 사람이 이게 뭔지 모르잖아. 확실히 이거 알고 보는 거랑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화살표로 이렇게 찝어주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 수정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어, 네. 음. 특히 PBTPA의 디그레데이션 경향을 관찰할 경우 흡수 이후 디그레데이션이 되는 것이 아닌 흡수가 진행되면서 모서리 부분부터 서서히 분해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PBTPA의 크기는 PLGA만큼 급격한 크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서서히 그 크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RPMI 1640과 PBS에서 배양한 PBTPA의 결과입니다. RPMI 1640으로 배양한 PLGA와 PBTPA는
DMEM으로 배양한 PLGA와 PBTPA의 수 경향이나 크기가 거의 엇비슷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서리 부분의 디그레데이션에 대한 경향성 역시 배양액에 따른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2의 경우는 오염으로 인해 실험이 오래 진행되지 못하여 결과값을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눈에 띄는 크기의 증가는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차후 계획으로는 먼저 민6 3T3A와 아디포사이트와 구조체의 디그레데이션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구조체를 마우스에 결합했을 때 디그레데이션 경향과 일회성 여부를 확인한 후 구조체의 녹는 시점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포를 시딩한 구조체를 결합하여 당 수용성 테스트를 거쳐 실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원 학생,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 실험으로요? 아, 응, 저희 지금 진행한 실험으로요? 응, 알 수 있는 게 뭐야? PLG랑 PBTPA랑 다른 생분해성 재료도 저희가 구조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자, 우리 이거 생분해 그 실험 한 이유가 뭐야? 이거 한 이유가. 저희 나중에 셀을 시딩한 구조체를 넣을 건데, 그게 어떤 재료를 써서 녹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우리 이거 가지고 당장 무슨 실험할 거야? 아, 저희요? 우리 이거 가지고 뭐 할 거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잖아. 뭐 저기 우리 마이스 들어와서 이식 실험 할 거 아니야. 그지? 네, 네.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야? 우리 지금 나온 결과가. 실제, 실제 이식을 진행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지금 디그레데이션 패턴이 틀리잖아. 이거를 네, 만약에 이식했을 때 어떨 것 같아? 쥐에다 이식했을 때 복강에다 이식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아? 녹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체내에서도 자 녹는데 경향이 어떨 것 같아? 알 수 없어요, 아직. 아니지. 본인 실험한 거 가지고 실제 이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대충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속도 조절을 못하면 저희가 녹는 거를 제어할 수 없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자, 내 두 가지 한번 물어볼게. 네, 그, PLG하고 PBTPA하고 이렇게 있잖아. 네. PLG 녹을 때 어떻게 녹아? 마지막에? 우리 PLG. 여기는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녹아? PLG. 얘네는 좀 찌그러졌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녹을 때 어떻게 녹아? 완전히 하얗게 돼가지고 완전히 분해돼서 뿌옇게 뜨잖아, 그지? 네, 다 녹았을 때. 자, PLJ가 이게 이렇게 있잖아. 그 네. 딱 들어갔을 때 얘는 팽창이 되잖아, 그지? 네. 그러면 팽창이 되면 이 사이즈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응? 사이즈 조절을 해서 넣어도 팽창이 되는 거면 안 되죠. 그러니까 팽창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복강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문제가 돼요.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전하지 않는데? 장기에 그걸 주지 않을까요?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자, 그 서, 이게 얼마나 부드러울지 모르겠지만 그 네. 솜이 만약에 복강 내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솜이요? 음, 어, 커지지 않나요, 계속? 그치. 그러면 복부가 커지겠지. 네. 그러면은 너무 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다 피부 다 찢고 난리 나겠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 조절해서 어느 정도 복강 내에 들어갈 사이즈를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네. PBTPA 같은 경우는 디그레이션 패턴이 어떤 거야? 깨져요. 깨지지. 그러면은 네. 이게 그
내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거 이식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 완전 장기에 손상 입힐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손상이, 완전히 쪼개져서 얼만큼 날카로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요거 부분에서 이제 날카롭게 돼서 아무리 해도 깨지는 상황에서 문제가 돼.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였지? 우리 PBTP하고 PLGA하고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사이즈 커지는 거랑 깨지는 거 말고요? 음. 근데 그거는 아닌데.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디그레데이션 있었지? 이거 해결하려고 우리 맨날 그랬었잖아. 뭐지? 잘 안 녹는 거? 근데 아니야. 그거는 거기 받을 때 밀도 조절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뭔 거 같아. 가장 근본적인 문제야. 우리 이거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될지도 몰라. 제가 맞출게요, 교수님. 음. 컨텀? 컨템이지. 컨테미네이션 문제가 우리 했을 때도 아무리 처리 잘해도 할 때 만들 때 저쪽에서 음, 컨테미네이션 문제 그러면 컨테미네이션 문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확인하려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해결하려면. 음. 근데, 그래서 그때 저희가 연대랑 미팅했을 때 주셨던 답은 그거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동물에 이식했을 때 그거는 셀라인에서 할 때고 동물에 이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막 항생제를 엄청 쓴다고 그게 괜찮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어차피 항생제를 써야 돼요. 써야 되고 항생제 농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지금 우리 동물에 집어넣었을 때 네, 어찌 됐던 배를 가르고 그다음에 복강에 집어넣어야 되면 수술할 때 꼬매고 그다음에 봉합살 때 항염증제나 항생제 넣어야 되는데 네, 지금 보통 이런 이식 수술할 때는 항생제 관련해서 이제 뭐였지? 면역 억제제는 넣을 필요는 없지만 항생제는 계속 넣어서 계속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너무 크게 하면 막 배 뚫고 올 수 있을 때 그거 맞춰가지고 또 항염증 때도 계속 집어넣어야 되고 기존에 수술하는 거하고 좀 틀리게 한 번 수술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항생제를 계속 과하게 써도 되는 거예요? 디그레이션 타임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살려놔야 되니까. 그건 저희가 나중에 이렇게 조절하는 걸까요? 그래, 보면서 항생제 조절을 양을 하는 거지. 줄이도록. 음. 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코컬처 관련해서 두 가지 기법을 네, 쓸 거거든요. 네, 하나, 지금 하는 거는 코컬처라기보다는 3D 컬처에 가까운 건데, 얘기한 건, 실제로 우리는 그거를 쓰지는 않고 조금 다른 방법을 쓴다 그러는데, 우리 엑스비보라고 들어봤어요? 네, 설명했을 텐데. 엑스비브요? 음. 그러니까 내 엑스비브. 엑스비보 3D, 코컬처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하긴 해야 되니까. 어, 어, 이게 그거예요? 3T3L1이랑 같이 키우는 아니야, 거? 아니야. 3T3 L1이 아니야. 3T3 그래요? L1하고 민식스셀 같은 경우 3T3 L1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아디포사이트로 분화시킨 이후에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올려놓고 밑에는 이제 그 윈식스셀 깔고 위에는 3T3 L1을 거기다 폼 형태로 이제 해서 올려서 까는 형태로 이제 3D 컬처를 해서 이제 디프레인시에이션 시키는 방식인데 네. 그거는 복잡하기 때문에 빨리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엑스비보로 쓴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 아디포사이트 특징이 뭐야? 아디포사이트 셀 특징, 가장 큰 특징. 인슐린 아디포사이트? 말고 인슐린 리스판스 셀 인슐린 말고 말고요? 뭐야? 가장 큰 특징이. 여기 혹시, 잠시만요. 음,
아, 이거 말고요? 말고 인슐린 리스폰스 이거 일반 말고요? 그 이거는 셀라인이고 셀라인에서 그 디퍼런시에이션 된 거고 그 예. 그 아디포사이트 특징이 뭐야? 가장 큰 특징. 리포스한테 가장 큰 특징? 응? 가장 큰 특징. 왜 그 얘는, 내가 어? 아디포사이트하고 저 에민시스라고 코컬처를 할 수 있게 만든 그 특징이 뭐야? 아리포사이트하고 민식스를 포컬처할 수 있게 만든 특징이요? 3T3 말고 저기 그 마이스라 렛 몸에서 뽑아낸 아디포사이트 아주 그 특징이 뭔데? 아, 그, 당뇨 걸린 지방세포를 떼어낼 수 있는 특징이요? 아니 그냥 지방석대 특징. 왜 그거 가지고 그 엑스비보로 한 다음에 이제 그 코컬처를 할 수 있는 그 특징이 뭐야? 왜 그걸로 쓰는 거야? 코컬처 할 때. 다른 조직들을 떼어내고 걔네만 떼서 배양하면 기능이 회복돼서? 아니 그거 말고 가장 음, 근본적인 그 특징. 특징? 에너지 저장? 아니 그 내가 그랬잖아. 코컬처 할 때 특징이라 그랬잖아. 3D 컬처 말고 코컬처 할 때. 호르몬 분비해 주는 거? 응? 여러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거? 그 예은 학생 내가 얘기하는데 그 셀의 특징을 알라고 3T3 그 아디포사이트는 지방세포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그러면은 자 민식스 셀은 그 바닥에 깔고 그 아디포사이트는 지방세포니까 둥둥 떠다닐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놓으면 그 세포 분리해가지고 에세이하기 편할 것 같아? 안 편할 것 같아? 좀 힘들 것 같아요. 편해. 아, 편해. 되게 그래요? 편해. 내가 그거 가지고 학위 땄어. 박사 학위 아, 땄어. 그래요? 그 내가 얘기했잖아. 그 3D 컬처 같은 경우는 셀에다 셀을 겹치고 거기다 위에다 그 폼페 그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져 있더니 좀 복잡해. 근데 이거 같은 네. 경우는 엑스비보로 잡을 그 아이솔레이션 시킨 다음에 중 떠놓고 그대로 에세 시키면 돼. 아, 네. 그래서 코컬처 그 민식스 셀하고 지금 그 구조체하고 그 지방세포하고 같이 코컬처 한다고 그 얘기를 한 거야. 그게 편하기 때문에. 음, 음, 일단은 그렇고 최영주 선생님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최영주 선생님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 질문할 거 있는데요. 폴리락테이트가 좋은 생체 자료라는 걸 알았는데, 얘가 그 자연적으로 가스분해 돼서 락테이트로 변환이 되는데, 그 락테이트가 젖산 발효로 없어지나요? 세포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세포 안에서 젖산이 들어가면 젖산 발효를 왜 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원래 처음 계획이 그 아디포사이트를 이식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데포사이트를 이식을 하는 게 맞는데 그 먼저 그 보통 그 당뇨 걸린 그 아디포사이트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거기서 혈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크로파지하고 뭐 그 저 네, 염증이 소견을 보인다는 말씀이고, 그 그렇죠. 만성 염증 때문에 인슐린 리지스턴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렇죠. 그걸 알겠는데, 네, 그러면은 건강한 뭐 인비트로 컬처를 통해서 익스비보겠지? 건강 네네네. 컬처 가지고 익스비보 컬처를 통해서 건강한 아디포사이트로 어, 만들어 가지고 이식을 해준다는 게 계획인데, 그 다음에 계획이 나온 거 보면은 그 인슐린 시크리팅 하는 세포 민6하고 파이브로블라스트 갖고 실험을 해가지고 아니요. 파이브로버스 타입 디프렌시에이션 된 건 아디포사이트 쓸 거예요.
디퍼렌시에이션 되는 예, 아직 예, 뭔가 예, 있다는 예,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게 그러면은 들어가서 인슐린이 올라가면은 그게 인슐린에 반응을 해가지고 그 당을 흡수해가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게 계획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왜 복강에다 주사를 해요? 네? 아, 복강에다가 세포를 주사하는 이유는 뭐니? 왜냐면은 네. 인슐린이나 글루코스 리스판시브니스는 혈관하고 연결이 된 뭔가가 조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복강에는 그냥 스페이스일 뿐인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혈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잘 아니요, 모르. 그게 아니고, 저 보시면은, 저기, 그 복강에 보면 에피디달모 아디포스 티슈가 있어요. 지방세포가 있어서 보면, 복강에는 에피디 부고한 에피디달모, 예, 부고한 패티슈는 복강이 없는. 그 복강이 있어요. 복부에 있어요, 복부에. 네, 복부에 에피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 예.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배를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은 배를 갈라놓으면 이제 그 어디 있냐면 그 보통 이제 남자는 아니고 여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난소 쪽하고 이제 그 인테스타인 쪽 위에서 이렇게 그 지방이 이렇게 꼬물꼬물 하얗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좀 적어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여자는 그게 좀 있어요. 복강에다가 주사를 하는 것보다는 디말 팻에다가 주사를 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그 조직에 주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거기 있는 데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복강이라고 하면 상당히 헷갈리는데. 그게 복강이라고 하면 복강 내에 있는 에피디다이말 네, 팻에다가 네, 이식을 한다고 얘기하면 네, 네,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지금 음. 그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직 그 해부학 지식이 없어서 쉽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사람에 적용을 하려면은 뭐 저기 그 여기겠네요. 복강 복강이 아니고 저기 아브도미날 팻, 네, 업더멀 셀인데 그 어차피 아브도미날 팻에다가 주사를 하겠네. 그러니까 그 배를 이제 구멍을 내서 내시경으로 이제 한 다음에 붙여야죠. 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딱 해서 배를 딱 따르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예, 네, 그리고 그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항생제를 같이 주사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임상 의사들이 쓰는 방법인데요. 네. 근데 세포 배양을 위해서는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는 왜냐하면 아는데 예? 저도 그거는 아는데 이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걸 예, 그걸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멸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 몇 가지 저희가 주고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게 그 일단 그 저 자체가 이제 하이 템피처에서는 다 녹아버려서 안 되고 UV로 저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겹겹이 쌓이는 구조라서 표면은 이렇게 그거를 다 스테릴라이즈를 하는데 이게 녹아가면서 또 이게 컨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 필름이 있으면 이게 그냥 필름 하나면 상관없는데 필름을 딱딱 이게 뭐냐면 그 쓸 수 있는 요출하면 몇 겹을 씌워서 하는데 그 레이어마다 거기다 이제 그 멸균 처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음, 차라리 알코올에다가 잠궈 놓으면 안 돼요? 녹아요. 그러면 흡수가 되겠구나. 그렇죠. 음, 그래서 왜냐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항생제를 쓰는 거는 그렇게 별로 권- 그게 저 스탠다드 프로시저인지 모르겠는데 결코 권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서브큐테니어스 티슈 네. 들어가는 서브큐테니어스 팻으로 들어가잖아요. 정확히 얘기해서 네. 서브큐테니어스가 아니고요. 그래서 물론 그렇긴 한데 좀 피하보다 조금 더 미칩니다. 조금 더 그러면은 압도미날 팻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컨템이 되면은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이제 세피스 네네네. 그 저기 폐혈증에 걸리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폐혈증 지금 예, 예. 건강한 장성도 그러니까 엄청 튼튼한 사람도 시간별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손도 못 쓰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할 때 폐혈증으로 죽었다 그러면
그렇죠. 그 멀쩡하던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몇 시간 내로 죽습니다. 며칠. 이게 멀티플 올건 페일리어로 죽기는 하는데 지금 네. 원래도 제가 실험할 전에는 제가 수술을 할 때 이식 수술을 할 때는 그냥 그 보통 이제 스프링 이식 수술이나 팬크레아스 이식 수술 이게 굉장히 많이 저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리고 예. 쥐는 웃기는 게 별다른 그 프로시저 안 해도 잘 살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러니까 한 이거를 이제 결국 파이널하게는 사람에 적용을 해야 된다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갑자기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도 수술할 때 한 대충 해서 한 48시간만 버티면 그다음부터 항생제나 뭐 이런 거 항염증제 그 넣지 않고 그냥 쥐는 잘 잘만 살더라고요. 잘 살려드는데 예. 이식 이거는 수술도 뭐 아무 조치 안 하고도 잘 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은 좀 갑자기 갈 수가 힘든데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처음이니까 일단 저도 이게 오염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일단은 해봐야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이런 머티리얼들을 이제 오염 테스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상품화돼서 나가잖아요. 그쵸. 그럴 때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스탠다드 프로시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뭐 장부도 있고 뭐 그런 거 인터넷에 또 따라다니더라고요. 음, 보면은 뭐 그 따로따로 검사해요. 그 음, 바이러스 오염, 네네네. 세균 오염, 네. 곰팡이 오염, 그래가지고 시간별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정도까지 단계에 가려면 아직은 좀 멀긴 했는데 일단은 G에서 제대로 붙는지부터 지금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지금 상당히 음, 재밌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음, 3T3 파이브로블라스트를 디퍼렌시에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셀 라인은 그렇게 하는데 그 실제 목표 그거는 이제 실제 목표는 아디포사이트, 휴먼 아디포사이트를 분리해가지고 쓰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민식스세라가 같이 붙여가지고 이제 그 적용을 일단 해보. 인식셀은 글루코스 시크리팅 하는 셀이에요? 아니 인슐린 세크리션이요. 아, 인슐린. 예. 그러면은 프라이머리 셀 컬처를 인슐린에 따라 자라게 하려고 그걸 스코 컬처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들어가서 이제 글루코스 업테이크를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쳤을 때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 원래 민식스가 있으면 노말할 때는 글루코스 들어가면 곧바로 인슐린 세크레션 돼서 그 리지스탄스면 그 업테이크를 해서 메타볼라이즈가 되는데 이게 리지스탄스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그 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 저, 이, 그, 그, 이, 근데 글루코스를 치면 안 돼요, 그냥? 인슐린을 쳐가지고 그 리스판스를 보면 안 돼요? 그건 그런데 일단은 네. 그 환경을 비슷하게 왜- 만들었다는 조건을 보려고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구조체가 어떻게 환경이 비슷한 환경에서 되냐. 그렇게 그러니까 그 팬크레아스에 단순히 인슐린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그리고 아디포사이트 아데포카인도 나오는 게 몇 개 있어서 같이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잘 이해는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네. 아데포사이트에서 그 아데포넥틴이나 아니면 리지스틴이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그거 보고서 이제, 그러면 그런 케모카인이나 뭐 아디포사이트에서 분비되는 시크리팅 하는 메디에이터가 네, 제가 그 인슐린 그러니까 베타셀 인슐린 시크리팅 하는 민스6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걸 보시려고 하시는 그쵸. 같이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계획을 크게 잡아놓고, 이제 나중에 줄이는 건 줄이는 건데, 일단 어떻게 될지 상황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다 동원해서 애들을 다 시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쯤 단순히 인슐린만 내서 리지스탄스 확인할 수 있으면 그냥 그걸로 하는 거고, 아니면은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단순히 인슐린만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그, 저기, 아디포카인이나 다른 키모카인 정도가 다시 같이 코업을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슐린 하면은 뭐 그런데 그것도 지금
그 보면은 아데포카이 그 아데포 사이트에서 나오는 아데포 넥틴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만 해도 글루코스 그 저기 저 글루코스 리지스탄스를 턴오버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리지스턴트가 이러면 동시 아데포 넥틴 같은 아데포카인도 분비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 들어서 네. 네 참, 하여간 뭐 예, 예. 네,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어서 저도 풋볼처는 이거 아디포사이트 이식하고는 조금 다른. 아니요. 코컬처 하는 이유가 지금 일단은 이유가 아데포카인을 뽑아가지고 리지스턴스 된 거를 턴오버 시킨 다음에 진짜 그 기능이 확보됐는지 안 확보됐는지를 보려는 거가 먼저 목표고,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되면 다시 그거를 이식을 다시 시키는 거고, 그걸 뽑아가지고 다시. 그러면, 그러면은 그 3T3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아디포사이트로 분할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네.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인슐린, 그러니까 그 제2형 당뇨병 어, 걸린 아디포사이트를 어떻게 구현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넉아웃을 시키든지, 넉아웃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마이스 중에 저기 DBDB나 오비오비 마우스나 NOD 마우스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예. 하여간 뭐 그거 그거는 원래 그렇게 할 때 하고 이 그-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당뇨 걸린 주위에서 리스턴스 일어난 거를 그 아디포사이트 뽑아서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음, 음, 그러니까 그 피노타입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인슐린 당뇨 마우스면은 무슨 마이스가 DBDB, OBOB, NOD인데 오비오비 마이스.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이제 하이패트 다이어트로 시켜서 하는데 하이패트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건 못하고 그렇죠. 예. 그냥 NOD나 오비스 마우스 해가지고 열심히 먹이면은 한 3주 안에 한 60%는 당뇨 걸린지가 나오니까 그거 음, 해가지고 해버리면 되니까요. 음. 그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괜시리 뭐 하이패트 만들어가지고 시간 해서 한 8주 걸려서 만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알겠습니다. 네. 예. 좀 그래도 교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좀 그럴 기회가 있었네. 네.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자, 제가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또 모르는 거 생기면 질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예. 오염이, 생산 과정에 오염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쵸. 그거, 그거를 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중요한데,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서. 감마 레디션을 하면 안 돼요? 감마 원- 레디션. 그거 먼저 트리티를 한 다음에 보내는 겁니다. 연대에서. 감마 레디션을 했는데도 오염이 돼 있다고요? 예, 예, 예. 이상하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감마 그러니까 레디션을 했는데, 저희 어, 예은 학생 우리 최현식 교수님이 그 감마 레디에이션 다 그거 트리트하고 해서 심지어는 뭐였죠? 길 잃어버렸다. 그 기체 뭐였죠? 뭔지 발틱 잃어버렸는데 옥사이드, 뭐 기체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로 갖고도 하고.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그걸로 해서까지 한 다음에 보냈어요. 아니, 기체로 하는 거는, 예, 레디에이션을 못 하는 데에서 큰 거 할 때 기체로 하고요. 예. 감마 레디에이션은 완벽하게, RNA도 없어요. 감마 레디에이션 하면. 일단은 RNA 하고 자체가. 이게 지금 그 이게 처음에는 컨템이 안 멸균 방법 되다가 중에서 가장 완벽한 방법이에요. 그, RNA조차도 없어요. 그 그 컨, 우리가 예, 흔히 플라스틱 웨어, 일회용 디스포저블 네네네. 플라스틱 웨어는 믿을 수 있는 게 어떤 거에도 컨테미네이션 안 돼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게 걔네들이 감마 레디에이션 처리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이게 녹을 때 제가 층층별로 녹는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퍼지면서. 예. 그러니까 그, 감마 레디에이션을 하지. 다 그러니까 통과하거든. 그게 감마 레이는 다 통과해요. 감마선은. 그런가 한번 감마선은 어, 막을 수가 없어요. 납만, 두꺼운 납만이 그걸 막을 수 있어요. 플라스틱도 다 통과해버려.
그 한번 그 다음 그 예원 학생 그 다음 우리 그거 최현식 선생님하고 발표는 누가 하기로 했지? 아직 안 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은별 학생이 하지 않았나? 아, 성현이랑 저랑 둘 중에, 그럼 둘 중에서 한 명이 그럼 그 하면서 그거 한번 나중에 할 때 한번 여쭤보고 그 네, 내용 정리할 그 우리 지금까지 한 거 할 때 최현식 교수님하고 미팅 정할 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업자들이 그 맨날 자기가 쓰는 게 오염됐는지 안 오염됐는지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배지를 멸균한 배지를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조금 넣어놓고 네, 그 다음에 그 오자마자 네, 그 뭐야 폴리 PLGA 그 구조체 오자마자 네. 그거를 잘 조심해서 그걸 넣어보는 거예요, 배지에다가. 그 다음에 실험하는 중간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인큐베이터에 놔두는 거죠. 일단은 저희 쪽에서 계속 놔뒀는데 오염이 안 됐다. 근데 나는 오염됐다. 그거는 그 다음에 프로시저 하면서 누군가 오염시키는. 그게 계속 놔두는 게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오염을 테스트하는 거. 그 업자들도 그렇게 해요. 업자들도. 일단 그게, 그거는 네. 그게 세균이나 곰팡이, 뭐 배지는 약간씩 틀리지만 그냥 우리 쓰는 배지 쓰면 곰팡이도 잘하고 세균도 잘하니까 하면 되고. 근데 바이러스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좀 복잡해. 세포에다가 넣어줘야 되니까.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그것도 팔아요. 그 음, 키트를 팔더라고요. 배지하고. 넣어놓고 한쪽 구석에다가 계속 놔두세요. 그 다음에 실험이 오염됐으면 한번 꺼내서 보세요. 얘는 오염됐나, 안 오염됐나. 얘는 오염 안 됐으면 그거는 실험하는 사람이 뭔가 콧물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음. 일단 그렇게 하고 혹시 다른 학생 질문 있나요? 임난, 임난, 오케이. 어, uh, and next week, next Tuesday, please prepare another paper. You read the paper, our paper at 2023. Yeah. Okay. You please give us the presentation. And then next time, Tamana, now you are making revision at the journal. So please present hmm? Hmm. It's very important. Hmm? Okay. Hmm. 끝나기 전에 예은 학생 네, 그 지금 지금 내가 아까 커멘트 하다가 빠졌는데 그 네. 이형 당뇨 관련해서 그림으로 좀 해줘요. 나중에 발표할 때 그 이형 당뇨가 모르는 사람 많어. 네. 그러니까 나야 전공이니까 그 상관없이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은 있으니까 그거 꼭 해서 넣고 원래는 저기 다른 얘기까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할 것 같아서 해서 일단은 수고 많았고요. 일단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또 뵙는 걸로 그렇게 하죠. 발표 잘했어요. 네네네 발표 잘했어요. 알기 쉽게 잘 알아들었어.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끊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